민주당은 그와 같은 합의를 적극 계승하고 적극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버티는 이 중추, 사람으로 말하면 이 중추 이 뼈 있잖아요. 허리요. 허리 등뼈. 예. 이것이 국가로 말하면 헌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근데 지금 헌법이 살았어요, 무너졌어요? 그거 대답 좀 한번 해봐요. 헌법학자로서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헌법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해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헌법대로, 헌법 정신대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헌정 질서가 무너질 때는 무너진 것이죠, 목사님. 네. 그러면 헌법이 무너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서 무너진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에는 우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국민 전체가 헌법이 부여한 저항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네. 완전히 사기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지금 192석이잖아요. 예. 192석 중에 주력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이재명이 이끄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강정책이 이게 6번 이것이 한번 띄워주시면 그 민주당의 이것이 헌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정책 보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예. 통일 정책과 관련돼서 민주당은 저기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예. 6.15 공동선언, 그렇지. 14 선언, 예.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자, 그 지금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허락하지 않는 통일 방법을 선택해서 3대 대통령이, 세 분의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연방제 통일에 합의를 해왔는데 민주당은 그와 같은 합의를 적극 계승하고 적극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예. 평양에 가서 바로 이 연방제 통일을 결의한 것이 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치합니까? 반대됩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고 헌법을 정면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해산시켜야 되죠. 맞습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우리가 해산시킨다고 해산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혁명으로 천만 조직의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늘 천만 조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의지할 때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데 지금 국회가 완전히 민주당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헌정 질서의 무질서함을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알 것인데 대한민국이 완전히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정이 하나가 돼도 부족한 지금 상황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의존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저항이 필요한 것이다, 천만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목놓아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천만 조직이 만들어질 때에만 우리의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고 혁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천만 조직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요. 네. 그 전문에는 혁명에 대한 내용이 있어 없어요? 지금 문장 4.19 예. 4.19 민주 이념에 여기 떴어요. 네. 우리 헌법은 네.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4.19 혁명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인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저항권 행사인 것인데 그렇죠.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저항권이고 혁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천만 조직 혁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목사님. 그렇죠. 예, 행정부도 무너져 있고 그렇죠. 대통령도 고립무원의 상태고 당정은 쌈박질하기에 바빠 있고 그렇죠. 민주당 전체는 이재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 일극체제로 가면서 예. 제가 30년 헌법을 가르치고 공부해봤지만은 네. 제가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 예.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침해하고 겁박하고 유린하는 사태를 제가 이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통일에 대해서 통일 몇 조 있나요? 4조입니다. 통일 4조 이거 한번 여러분이 똑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것이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론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민주당이 말하는 통일론하고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반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시켜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혁명하자는 것입니다. 혁명은 헌법 전문에서 보장된 국민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맞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 맞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자유발언 하시고 네, 예. 자 45년부터 48년 때까지가 네.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네, 네.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네. 박정희 소장이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때 보다가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더 심해요, 더 안전해요. 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에게 간첩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한은 간첩으로 넘쳐 흘리기 때문에 간첩을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남파 간첩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위태로워진 것이 북한이 더 이상 간첩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붉게 물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승만 대통령 때보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구국의 일념으로 혁명을 한 그때보다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늘 천만 조직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고 믿을 조직은 국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만을 조직한다면 윤석열 탄핵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해산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에게 우리의 살아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천만 조직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제2의 건국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해서 목사님께서 늘 천만 서명, 천만 조직을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목사님이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천만 조직에 목숨 걸고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달성할 때 제2의 건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유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선거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빨리 선거 성명서를 낭독하셔야죠.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에 자유를 소개했고 자유를 심으셨으며 자유를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었고 경제 체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갖추게 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승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자유가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제 공조를 시도했는데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마음껏 자유를 구가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유를 기피했고 그 결과 거지의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도 자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있습니다. 국가도 교회도 국민도 모두 자유의 가치를 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 할 때, 특히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려 할 때 교회와 교인은 침묵했습니다. 문재인이 자유를 박탈할 때 이에 저항한 자는 전광훈 목사 한 분이었고 전광훈 목사와 목숨을 함께한 사랑제일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광화문 애국동지뿐이었습니다. 전 목사님은 문정권 하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목사 전광훈은 3번이나 감옥을 다녀왔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문정권의 오만을 꾸짖었고 문정권에 침묵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주사파의 탐욕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 교회와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계산을 모르기에 큰 힘을 지니게 됩니다. 문재인은 전광훈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지만 그의 의로운 분노까지 감옥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승만 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고 박정희 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전광훈 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일으킨 이 대한민국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오늘의 1천만 서명과 조직운동은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제2의 건국으로 우리 모두 이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의 꿈을 꾸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함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